내년부터 출생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목포대와 도립대가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내년 4월까지는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민원 사항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흥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도 입주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져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내년부터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마다 수당의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형 출생 기본수당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 2월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것으로 출생아가 18세가 될 때까지 전남도가 10만 원, 지자체가 10만 원씩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58억 원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22개 시군도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목포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자체 지원 금액을 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 역시 출생 기본수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가 대학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통합을 위해 교직원과 지역사회 등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창구로 대학통합추진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추진본부는 앞으로 각 분과별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0일까지 세부 합의안을 확정해 12월 안으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통합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위해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정책회의에서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를 설득해 정부가 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 짐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전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의대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지역 민간 중소병원 의료원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가 완결성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배수로를 확충하는 사업, 굵직한 현안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지자체마다 소규모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필요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고흥 점안면의 한 논입니다. 인근에 배수로가 없어 해마다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몇 년째 고흥군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배수로 확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흥군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한 해 평균 약 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평균 전체의 약 60%가 뽑힙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지정되지 못한 사업이 내년에 재검토되지 않다 보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한정된 예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공공성이 떨어질 경우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익성 검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게 수혜 가구가 특정 가구에 한정되지 않게 하도록 모든 국민에게 좀 고루 공평하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흥군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고흥군은 파령대교 인근에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30억 원이 쓰였는데 1년 이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아 위탁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고흥군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편성의 원칙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선 시급성을 좀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흥군은 앞으로 주민 공감을 토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산단 매출액이 92조 1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4천억여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의 경우 2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 늘었지만 국세 납부액은 3조 3,600억여 원으로 6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까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0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억여 원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단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도 당분간 비와 함께 추위가 찾아오겠고 일부 지역은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과 한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은 시민들. 전남은 25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 9.2도, 목포 10.7도, 진도 12.1도 등 1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27일부터 다시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해안가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남 동부 등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은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바다는 주말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순간순간 날씨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30일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내린 눈과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나 낙상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체됐던 원도심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이 바로 인천 계향장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까지 간직한 이곳이 새롭게 탈바꿈해 이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인천 계양장. 아픈 역사로 남은 이곳.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곳 계양장을
옛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계양장 역사 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아트 플랫폼을 비롯해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객들이 그냥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와 그다음 체험거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 계양장. 이제는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되던 옛 삼척 탄좌 광산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쓰던 권양기 등 과거 탄광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시설이 보존돼 매우 가치가 높은데요. 폐광 이후 정선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왔는데 역사와 문화, 생태 관광이 접목된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또 한 번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을색을 입은 한백산 숲속에 녹슨 대형 철제 건축물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민영 탄광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했던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입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던 2대의 권양기와 53m의 육중한 철탑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던 목욕탕과 세탁실, 회의실 등 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가치가 높습니다. 이 공간, 이 광산이라는 곳에 탄광으로 사용했던 이 광산이라는 곳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후대에, 그러니까 지역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고요. 폐광 이후 이곳은 국내 최초 예술광산을 의미하는 문화예술 재생공간 삼탄 아트마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탄광의 역사와 세계 미술작품 전시, 각종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간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광 역사의 상징 중 하나인 이곳이 폐광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삼탄 아트마인에 광산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폐광기금 등 92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직갱과 레일, 광차 등 핵심 시설에 빛과 음향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외부 벽면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상용해 야간 볼거리를 확충합니다. 정선군은 인근의 자작나무숲, 천년고찰 정암사, 한백산 야생화 마을 등과 연계해 일대를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근 하이원이나 정암사에 대해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빛을 활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이 개발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광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가치를 더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